일단 DNA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현미경 이렇게 보면 세포가 보이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몸에 보통 한 60조 개. 그러니까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에는 다 DNA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그 세포 하나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NA가 갖는 큰 힘의 근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서 오늘 DNA 채취했어요. 국가수에 자료가 들어갔네요. 저의 숨겨진 죄.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이제 뭐라 입력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범죄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채취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집단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일부의 세포가 떨어져서 네. 나중에 검사할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몇 월 며칠 여기에 왔다 간 알쓸 범잡팀 김상국 거네. 그리고 이건 문제 없는 거야 하고 제끼는 거겠죠? 문제 없어야겠죠? 그렇게 사용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데 그때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심받겠죠? 전 거부합니다. 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 없겠죠. 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는 CSI 요원들은 이미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DNA는 그 세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DNA는 정말 작겠죠.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굵기는 2나노미터고 길이가 2미터쯤 돼요. 피면 2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가 2나노미터가 아니라 1cm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뉴욕쯤 돼요. 1cm가 된. 1cm짜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쫙 있는 이게 DNA. 이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얘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이게 특정한 사람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DNA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긴 쓸모없는 부분이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이 막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류가 사람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의 DNA엔 다 똑같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숫자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번호가 돼요. 그 숫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녀 구분이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제 앞에 게 다 정해지는 그냥 함수로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저에 따라서 주어지는 독특한 번호는 11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자리의 숫자가 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1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쓴다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10의 11승이라 그러는데 100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11자리면 그렇죠. 그럼 DNA는 우리가 몇 군데를 과연 이 숫자를 확보를 하면 이게 우연히 겹칠 확률이 거의 없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가서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검사는 대략 20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20자리 이상 숫자. 20자리 숫자면 어느 정도나 큰 숫자냐면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 할 텐데 몇 명 될까요? 그게 10의 11승 10에 11승. 1000억 명쯤 된다고 추정이 돼요. 1000억. 그러니까 11자리면 충분한 거죠. 근데 우리의 DNA 검사는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숫자의 10억 배만큼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빵이에요. 그러네요. 제로. DNA 검사는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것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나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DNA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채취해서 판별하는 그 전 과정을 해봤어요. 같이 해봤고요. 어디에서든 생물학적 물질이 나오면 그걸 코드화해가지고 보관을 하죠.
먼저 증거물이 수집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경찰서에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저 여기는 채취하는 장소입니다. 채취. 찾는 거예요. 범인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 있는 DNA를 찾는데 그 모발이 될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저 실습하는 용으로 만들었던 샘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피면 형광.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혈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튜브에 넣으면서 실험이 시작되죠. 사람 몸에는 뭐 단백질, DNA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특정 시약을 가해서 다 녹여줍니다. 깨주면. 즙을 짜듯이 쫙 짜내서 DNA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DNA를 요 마지막에 액체로 얻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DNA가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체를 알아내는 거죠. 마지막 단계. 전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재밌네요.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네.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냥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작은 DNA 조각 가지고 그런 검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나오는데 이제 PCR이라는 겁니다. PCR은 PCR. 사실 유전자 뭐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네. P가 폴리머레이즈라 그래서 효소고요. 효소. CR이 체인 리액션이에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핵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연쇄 반응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NA를 2배, 4배 계속해서 증폭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수천억, 막 수조 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사실 이 PCR을 만든 공로로 1293년에 그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 아주 작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증폭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DNA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묻어나왔을 코로나의 작은 어떤 파편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PCR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엔 DNA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기법을 하면 그 시료가 적은 경우에는 손실돼 가지고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한 DNA 유전자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10만 명 넘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프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발전되면서 증폭 기술이 나오고 그때부터 DNA를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막연히 과학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현장 물건들을 갖고 있던 수사팀에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것을 밝히자라고 해서 이것을 DNA 의뢰를 했는데 국가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다. 몇십 년이 지나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도 제가 그 콜드 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수사팀의 그 운영 방식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그들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과학이 지금은 못 찾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그 콜드 케이스 박스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관해요. 그래서 한국도 증거물 보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막 주먹구구식으로 담아놨던 증거물들을 지금 이제
다 분류를 해놓는 방법으로 바뀌었죠.